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온 시간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억울함도 느끼고 아쉬움도 쌓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남은 나를 망치지 못한다. 나를 망치는 것은 오로지 나의 마음뿐이다. 다사는 왜 남 탓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버지의 영모 사건, 정치적 탄압, 18년의 유배 생활. 그의 삶은 정말이지 억울함으로 시작해 억울함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남긴 수많은 글 어디에도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 라는 원망의 말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날카로운 칼이다. 칼을 쥔 손은 다치게 되어 있다. 즉, 원망의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타인을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은 좁아집니다. 판단은 흐려지고 평온한 시간들을 그 감정에 빼앗깁니다. 다사는 그것을 일찍부터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나 스스로를 살피는 사람은 자유하다. 이 말은 억울함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도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길러야 한다 는 뜻입니다. 원망은 어떻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가?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형제 자매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친구한테 진심을 줬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망이 오래 남을 때입니다. 원망이 쌓이면 평소에 하던 일도 귀찮아지고 머리가 무겁고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잡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심지어 좋은 기억까지 흐려지고 현재의 평범한 행복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원망은 마치 마음속에 굳게 박힌 가시와 같습니다.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은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벌을 받고 있을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상처받는 건 상대가 아니라 가시를 붙잡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사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붙들고 있는 생각들이다. 즉, 타인이 나를 다치게 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속에 오래 붙잡아 두어서 내 스스로 더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탓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잘못을 나에게 돌리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아니, 잘못한 건 분명 저 사람인데 왜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하지? 정약용의 뜻은 결코 모든 책임을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남의 잘못은 남에게 돌리고 그 일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나에게서 찾으라. 타인의 잘못은 사실이고 그 사실에 흔들리는 내 마음은 해석입니다. 다사는 이 해석을 다스리는 능력을 삶의 품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이 무례하게 굴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남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일주일을 괴롭히는지 1년을 괴롭히는지 10년을 괴롭히는지는 내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선택을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만이 평온하고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망을 놓아주어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원망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사는 그럴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원망을 내려놓아라. 1. 가족에게 느끼는 서운함. 자식이 내 기대만큼 챙기지 않아 서운한 마음, 형제 중 누군가만 이득을 본 것 같은 상실감, 배우자의 무심함과 그에 따른 서운함. 거기에 대해 다사는 말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산다. 그들의 방식이 나와 다를 뿐 나를 향한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문장을 마음에 담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훨씬 줄어듭니다. 2.
가까운 친구에게 느끼는 배신감. 친구에게 진심을 줬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사는 이런 관계에 대해 정은 늘 변한다고 말합니다. 정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변화를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3. 사회에서 느끼는 억울함. 직장 생활, 인간관계에서 느꼈던 누적된 억울함도 많습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지나간 억울함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억을 붙드는 순간 다시 나의 짐이 된다. 억울함을 재생산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입증해야 할 것도 많고 누군가에게 지지 않으려는 마음도 강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지키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훨씬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붙들어 두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이 내 삶을 더 깊고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사는 이런 마음을 성찰의 습관이라 불렀습니다. 타인이 어떻게 했는지보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볍다. 타인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망의 감정을 내려놓으면 상처를 오래 붙들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어서 무너집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사람은 상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흐르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사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흘려보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원망을 줄이는 지혜. 1. 말수를 줄이면 원망도 줄어든다. 다사는 말의 힘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을 적게 하면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감정을 불러오고 그 감정이 결국 원망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2. 판단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보기.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지키는데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상황이 그랬겠지. 내가 바라던 기준과 다를 뿐이지. 이 세 문장은 원망을 80%까지 줄여주는 심리적 방패입니다. 3. 잠들기 전 원망 하나를 떠올리고 그것을 가볍게 흘려보내기. 다사는 자기 성찰을 매일 했습니다.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맑게 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루틴은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던 감정 하나를 떠올리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엔 잘 안 돼도 일주일만 해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산이 말한 자기 성찰의 힘.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극한 마음 공부는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만이 그 실수를 발판으로 삼는다. 자기 성찰은 스스로를 꾸짖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마음의 기술입니다. 이에 대해 다사는 스스로 마음을 비추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흔들릴까? 하고 묻기. 이 질문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민감한 지점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행동보다 내가 왜 그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들여다보면 해결의 70%는 이미 끝난 겁니다. 2.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기. 정약용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따라가는 것이 문제다. 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1분만 기다려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3. 지금 이 감정을 계속 붙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단 3초만 이 질문을 던져도 감정의 30%는 이미 내려놓아집니다. 감정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감정은 대부분 습관적인 반복일 뿐입니다. 원망을 덜어내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고 실망하고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원망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원망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일상, 몸, 건강, 인간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마음에 있다. 원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가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용서하고 미화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원망 대신 나 자신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나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은 우리의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